올 가을부터 쇼세일, 포클로저, 은행 차압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웬만하면 절대란 말 쓰지 않는데요. 최소한 매물이 쏟아져도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부동산과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투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저와 친분이 있는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펀드 매니저니까 주식만 할 것 같죠. 아니, 그분도 부동산 하세요. 근데 그분의 부동산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일 비싼 지역에 아파트를 삼에 있어서 가장 로얄층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청담동, 한국의 뭐 강남, 뭐 대치동에 아파트를 살 때도 1층이나 뭐 꼭대기층이 아니라 가장 로얄층, 로얄층.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로얄층이 가장 나중에 팔고 나올 때도 가장 좋다는 거예요. 지역을 봤을 때도 내가 거기다 평생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부동산을 판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가장 핫한 지역의 부동산이 가장 빨리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부동산이 폭락 중에도. 이분은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왜 우량 주식을 하는지 아세요? 왜 우량 주식? 그러니까 대부분 좀 비슷해요. 우량 주식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주식에서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들어갈 때, 언제 나올 때. 그쵸? 요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의 그 감이라든지 체계가 서 있지 않으시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굉장히 혼선이나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죠. 제가 두 분을 제 주변에 뭐 실명 얘기하면 그분 되게 속상해 하실 거니까 실명은 얘기 안 하지만 제가 두 분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한국에 있는 제 지인인데 지방에서 이제 지방에서 직장 발령 생활하시다가 직장 발령 때문에 이제 경기도 쪽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파트 집을 사게 됐는데 그 분당하고 그 수원의 영통 쪽에 두 군데를 놓고 고민을 하셨어요. 예전에. 지금 얘기 말고 예전에. 여러분이면 당연히 어디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분당이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데. 아, 천당 위인가? 근데 이분은 그 수원 쪽으로 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직장과 가까워서. 그리고는 동일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흘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동일하게 샀던 분당과 수원 쪽의 아파트가 몇 억? 이 말하면 안 되니까 몇 억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저도 몰랐죠. 그분이 거기다 샀는지. 차라리 저였으면 만약에 그런 문제였으면 저는 당연히 분당의 아파트를 사죠. 그리고는 세를 주죠. 세를 주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직장이 만약에 수원 쪽이라 너 수원의 아파트에서 렌트를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고민을 하셨어요. 가든그로브 지역에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 플러튼의 에머리지 하이츠 쪽에 집을 살 것인가 또는 이제 얼바인 쪽 집을 살 것인가. 근데 이제 가든그로브 이쪽에 보면 가든그로브가 이제 실비치하고 이쪽은 가까워서 사실 바닷바람이 불어서 좀 되게 좀 시원하기는 해요. 헌팅턴 비치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에머리지 하이츠가 이제 플러튼 쪽에 그쪽에 이제 타운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쪽은 너무 덥다고 이쪽을 사셨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시죠? 자,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시절에 LA 다저스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연봉을 받고 뭐 집을 샀잖아요. 그쵸?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대박이 났을 때 산 부동산의 위치가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유현진 선수가 어디에 집을 샀고 싸이가 어디를 샀는지 아시죠? 뭐 베버리 힐스, 그 다음에 다운타운의 가장 핫한 곳, 왜 거기 샀는지 아시죠? 싸이 그 찾아보세요.
몇 년 갖고 있다 팔았더니 예, 얼마 벌었다 그러더라. 그쵸? 엄청난 예, 차입금을 냈거든요. 뭐 이 운동하고 노래만 부르는 분이 뭐 어떻게 하냐고요? 아유, 이분들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한 전문 부동산 투자자의 자문을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맡기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부동산과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 플러스 어느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히사모에서 부동산의 영상들을 쭉쭉쭉쭉쭉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조회도 많이 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시고 막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싫어요도 누르고 하시는데, 자, 맞습니다. 지금 기존의 주택 판매율이 17.8%가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저께 뉴스에 의하면 4월 한 달 폭으로는 10년 내 최대 하락입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 좀 더 이렇게 좀 볼까요? 이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이라고 하는데, 에 따르면 4월 기존 주택의 판매가 433만 건으로 지난달 3월달보다 그 3월달에 무려 17.8%가 줄었다고 밝혔고요. 이거는 10년 전 2010년 7월 이후에 10년 만에 최대의 하락폭이랍니다. 근데 이제 예상했던 거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뭐 집 부동산의 이 거래 자체를 다 중단시켜 버렸고, 예, 왜냐면 이거 컨택 하면 안 되니까. 더불어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했지만, 예, 주택 건설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해가지고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따 제가 좀 여기 풀어드릴게요. 근데 공급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 거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지요. 지난 19일 연방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말씀드린 대로 전달보다 30.2% 줄어든 89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100채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70채밖에 못 지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역시 1959년, 와 대박,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1959년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9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계속 늘어났어. 야, 한 60년 동안 계속 늘어났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건축을 못하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실제 거래량은 통상의 기존 주택의 90%, 신규 주택의 10%의 비율로 구성이 되거든요. 자, 좀 더 아쉽기는 하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조금만, 사실 한 3, 4개월만 이항이 올 거 먼저 왔었으면, 그래서 이 코로나가 겨울 시작이 아니라 작년 늦여름이나 가을과 함께 시작되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왜 났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은 항상 겨울에는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죠. 겨울에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이제 냉각기를 거치다가 이제 스프링 바잉 시즌이라고 이제 봄과 함께 부동산이 쭉 이렇게 활기를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에이전시나 브로커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봄 장사해서 한 1년 먹고 산다라는 말을 흔히들 하세요. 사실은 4, 5, 6월이 사실 부동산의 이 거래가 가장 활발한 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때 터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 활발하게 거래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이제 놓쳐버린 거죠. 그쵸? 놓쳐버린 거죠.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퍼스트 홈 바이어,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보통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젊은 층들 또는 이제 30대 초반 또는 이제 좀 이렇게 탄탄한, 코로나 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그 인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첫 번째 퍼스트 홈 바이어는 작년보다 늘었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자율을 보면, 자, 4월 이번 달이 아니지, 지난달이지. 4월 달에 30년 고정 이자율이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3.31%였어요. 근데 그 전달 3월 달은 3.45%. 더 떨어진 거죠. 작년 4월 달은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3.94%.
실업률 얘기 아니에요. 실업률이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지. 실업률이 아니라 30년 고정 이자율은 지금 작년 3.94%에 비해서 무려 3.31%니까 엄청 떨어졌고, 심지어 3월 달보다도 지금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집 사기 좋은 낮은 이자율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집을 장만하는 바이어의 수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시장에 80만 불 미만이나 8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의 집들이 가장 핫하게 매물이 없어서 지금 거래가 안 될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 수치에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집을 살 거면 어느 동네를 사야 되냐면, 제가 처음 초창기 때 영상 첫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핫한 동네를 사셔야 돼요. 차라리 돈이 좀 모자르면 조금 더 모으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러다 타이밍 뺏기면 어떡해요? 여러분, 부동산이 뭐 10년에 한 번씩만 살 타이밍 오면은 지금도 신문 전면을 그 비싼 돈 내고 광고하시는 에이전시들의 자기 얼굴 내고 광고하는 그 광고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곳들은 정말 많아요.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다고요. 그렇죠? 어느 동네를 살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불경기에도 혹 부동산의 폭락이 와도 가장 늦게 가장 조금 떨어지는 동네의 것을 사세요. 얼바인 같은 곳, 뭐 플러튼 같은 곳, 그 다음에 그런 데를 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퍼스트 홈 이 바이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일단은 뭐 신혼부부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근데 이제 보통 신혼부부들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아시죠? 맞벌이 해요. 절대 혼자서 하고 한 사람 하지 않아요. 맞벌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문직 이게 종사하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집 장만을 위한 이 다운페이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총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죠. 부모님부터 받을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본인이 모았을 수도 있고. 웬만해서는 그들의 퍼스트 홈 바이어의 집들 같은 경우는 사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그들이 어느 동네에다 집을 사겠어? 여러분들이 만약 신혼이야. 그럼 뭐 어디 뭐 캠튼, 뭐 사우스 LA 이런 데 사시겠어요? 막 총알 막 날라오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우량주 중심으로, 우량 지역을 그러니까 길게 보라 이거죠. 부동산 오래 사서 내년에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전망이 있냐는 거죠. 뭐 가든그룹에서 하시는 분들 좀 죄송하지만 가든그룹은 투자로서의 집에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 이미 상권이 죽어가지고 다 비치기에 플러튼 쪽으로 넘어갔는데, 자, 여기 타이밍의 그 지역, 어느 쪽의 지역을 공략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대선 전까지는 집의 폭락은 없어요. 이 부동산의 폭락은 없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폭락일 가능성이 반드시 옵니다는 아니고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전망치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선 이후에는 부동산의 폭락이 온다. 저도 뭐 그렇게 영상으로 얘기한 적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항상 예측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시장의 논리니까. 뭐 예측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다 부자 될게. 자,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제 이 정부에서, 가주 정부에서, 뭐 시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렌트비를 못 내도 집주인이 쫓겨내서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버티지만 이제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을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쫓겨날 거다. 이빅션 시킬 거다. 그러면 이제 뭐 집주인이 뭐 렌트비 못 내는 세입자를 쫓겨내는 것도 있지만 모기지를 못하면 은행이 이제 이제 포클로저라 그러죠. 할 거다라고 해서 가을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쇼시엘, 뭐 포클로저, 은행 차압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니다의 한 표. 우리 히사모 부동산 팀은 아니다의 한 표를 걸었습니다. 가을부터는 아니다. 한 번 정도는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 가을은 아니다. 그럼 언제냐? 최소한 그렇죠. 올 12월 이후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포클로저가 이제 한국말로 경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자, 보통 이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를 근거로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때 봐라. 그때 보면 빵빵빵 해가지고 이렇게 빵빵 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그때는 은행의 부실 대출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번은 은행의 부실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이거란 말이야. 팬데믹이란 말이야. 팬데믹과 서브프라임의 은행의 부실 대출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응?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렌트비 못 냈다고 쫓아내려고 하는 집주인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하는 한라인까지 지금 정부에서 지금 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응? 제가 아는 분들도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실업자가 되셔가지고 렌트비를 못 내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가 정말 구세주였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코로나가 유예될 수 있는. 응? 5월에서 7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8, 9월까지도 포클로저 진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응? 그리고 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쇼시에일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뭐 저는 없지만 보면 쇼시에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렌트비를 안 내야 돼요. 렌트비 낼 돈으로 안 내고 그 렌트비를 캐시로 모으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죠 대부분. 뭐 유틸리티비도 안 내요. 끊어질 때까지 버티세요 보면은. 응? 이거 보면 약간 그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세를먼과 좀 비슷하거든요. 크레딧 카드 세를먼 해보셨어요? 저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 담당 그 전문 그가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남은 크레딧 카드 리밋까지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쓰라 그래요. 왜? 그래서 더 이상 카드를 긁을 수 없을 때까지 다 써야지만 카드 회사랑이 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몇 카드는 딜 됐는데 몇몇 카드는 세를먼 전문가가 도망가는 바람에 저도 그냥 아주 그냥 쓴맛을 봤지만 뭐 지금 저는 뭐 만약에 한다 한들 지금 할 이유가 없지만 저는 제가 직접 카드사하고 세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 자,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자, 쇼시엘의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집값이 처음 은행에 그 융자 론 받았던 가격보다 집값이 폭락해서 더 밑으로 떨어져야지만 쇼시엘을 할 수가 있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미국 부동산의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처음 론 받아서 샀을 때보다 다 올랐잖아.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쇼시엘로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갖고만 있어도 이건 계속 돈을 벌어주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은 렌트비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인데 팬데믹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집값이 론 받았던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쇼시엘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NOD라 그러잖아요. Notice of Default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빅션 같은 경우 3개월 정도를 모기지를 안 냈을 때 이제 은행에서 이제 레러가 날라오거든요. 야, 너 안 내면 어떻게 되니까 빨빨 내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3개월 만에 레러 날라오질 않아요. 이 미국이 보통은 컬렉션 회사에 넘길 때도 보면 뭐 이렇게 파이널 노티스에서는 이제 딱 뭐 이번 달까지 하지만 그 이번 달까지 하는 레러가 뭐 한 10번은 더 날아오더라고. 10개월. 그러니까 평균 보면 6개월 정도 이상 돼야지만 실질적인 NOD 레러가 날아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 또 이제 팬데믹 이 코로나까지 겹쳤기 때문에 더 이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포클로저 날짜를 최대한 끌면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자 타이밍으로 봤을 때 올 가을에 포클로저 쇼시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 택도 없는 소리. 물론 이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은행들은 여러분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은행들은 이미 결코 바보가 아니었던 은행들은 한 번 실수했었잖아.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은행들은. 절대로 몇몇 한인 은행들 빼고는 그쪽은 지금 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막 할 수 없이 막 눈물을 머금고 막 리스크를 떠안고 막 융자해주고 막 그러는데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은 그렇게 쉽게 손해보는 장사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대선 이유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값, 만약에 집이 폭락하잖아요? 부동산이 폭락하면, 아니, 쇼시엘이나 포클로저, 이 경매에 부동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 렌트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렌트비는 오히려 올라가거나, 최소한 그 가격을 버텨요.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한때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좀 도와드리는 일을 했었는데, 집주인이었는데 이제 돈 못 내서 집을 갖다 이제 뺏기고 나오는 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렌트로 들어가죠. 아파트 렌트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경매 매물로, 차압 매물로, 소셜 매물로 쏟아질 때는 오히려 렌트는 모자르는 현상이 발생해서 올라가고 가는 기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과 타이밍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다루어 봤는데, 자, 부동산을 팔려고 하시는 분이나 부동산을 사시려고 하는 분이나, 일단은 위치 선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좀 형편에 맞아서 지금 조금 이렇게 약한 지역 살아도 괜찮아요. 지나고 나면 대부분 후회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괜찮은, 학군 좋고 안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살 거를 다 후회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지역은 그렇게 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역시 공부를 하셔야 돼. 두 번째는 이자율의 지금 변동추이를 계속 보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 하락폭, 지난달에 주택 하락폭이 지금 공급량 부족과 은행의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17.8%가 하락이 됐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5월 달도 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락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자, 언제 사고 언제 할 거는 제발 그런 유치한 댓글 다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저희 히사모 내용이나 다른 또 신문 내용이나 다른 또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내용을 계속 공부하시고 듣다 보면 뭔가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내용들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의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동산 사고 파는 거와 코드가 맞는 분들이 있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장기 투자가 맞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순발력이 기가 막혀요. 진짜 심지어 컴퓨터 이 마우스 클릭 속도도 정말 기가 막혀 하는 분들은 정말 데이 트레이딩이 전문가인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나가야죠. 데이 트레이딩 전문인 사람이 삼성전자 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주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맞게끔 부동산도 결정을 하시면 좋은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만의 투자 원칙과 룰을 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과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 요거 기억하셔서 모쪼록 이 코로나 시절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히사모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태클 걸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